대한민국의 동쪽 끝,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고요한 이곳을 어지럽힌 욕심.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 대한민국의 동쪽 바다를 지켜온 이 땅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때인데, 독도가 우리의 땅인데 일본 사람들 뺏어가면은 우리의 정신을 잃는 거고, 우리의 역사를 잃는 거고, 우리의 민족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KTV 파워 특강. 가수 서희가 전하는 유쾌 상쾌 통쾌한 독도 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독도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분 독도 가수 서희 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도 막 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있는 가수, 독도 가수 서희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신나는 독도 콘서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그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노래 신독도는 우리 땅을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박수.
잠깐만요.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끝까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이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를 다니다 보니까 프레임카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일본 말로 노래를 했어요. 울릉시마 도난노 나미지니 니야코니 우쭈구시 시마 토리노 후루사토 다레까가 쇼케 슈초시테무 독도와 한국 근데 끝까지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독도를 어떻게 했냐면 조용한 유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점점 심하게 나와요. 그죠?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금이가 어렸을 때 홍시를 마셨어, 홍시를. 그랬더니 그 수락가 큰 상궁이 왜 홍시 마시라느냐 그랬더니까 우리 어린 친구가 뭐라 그러냐고요? 에? 홍시 먹었으니까 홍시 마시라는데 홍시 맛이 왜 나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일본은 자기네게 아니니까 막 역사적으로 막 거짓 증언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0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독도 노래를 우리가 알리겠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다 독도 노래 불렀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불렀습니다. 자, 박수 한번 박수! 그리고 독도! Everybody wants to live on the hardy side. Everybody wants to live on a hope to be seen. Yes, so easy, greedy for them cause the hardy side. Some people call them, they do the nothing. Korea, Korea, 바로 Korea. I'm in the life for the piece of Korea. Go, I can for myself. I know, go forever.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이제 딱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연을 하러 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아까 신독도 묻다가 영어로다 독도다 아일랜드에 뛴 발자국 공연 딱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딱딱 박수 치더니 나중에는 와 앵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울 게 또 그날 미국 가수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4일 동안 공연하는데 4일 동안 몇 명이 왔는지 알아요? 거기 30만 명이 왔어요. 4일 동안 30만 명이 왔는데 거기서 누가 인기가 제일 좋았지 않아요? 서희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왜 그러잖아? 거기에 3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국자다. 그래서 인기가 짱했어, 인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보니까 이상하게 영어로 미국이니까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인 말이 많이 나와, 스페인 말이. 근데 LA는요 영어만 할 줄 알아도 먹고 살 수 있고 한국말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스페인 말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미국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 그죠? 이 멕시코가 있는데 이 멕시코만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스페인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알죠? 로스앤젤레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미국 말 아니에요. 스페인 말이에요. 그럼 왜 스페인 말이 미국에 있을까요? 그게 옛날에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라스베가스가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힘이 세니까 땅을 점령을 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 됐어요. 근데 미국 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살던 멕시코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 돌아갈 까요? 안 갈까요? 안 가고 그냥 거기 살죠.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사시는 멕시코인들이 대부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땅을 빼앗긴 서름 때문에 거기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독도가 우리의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뺏어가면은 우리의 정신을 잃는 거고 우리의 역사를 잃는 거고 우리의 민족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거라면 무조건 좋아해요. 무조건 한국 거라면 다 맛있대 먹고 싶어 막. 그래갖고 일본 말로 독도를 뭐라 그래요? 다케시마를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뭐야 이름이? 맛있겠다, 그죠? 이 사람들이 아주 한국의 독도가 타들어가니까 맛있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일본의 우리나라 땅이었던 대마도 알아요? 대마도를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스시마. 요거를 거꾸로 하면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독도를 잠깐 노래 가사를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잘 맞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따가 막 민상을 막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랬죠? 자,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잘 공부하세요. 적으세요. 70? 80? 90? 어디? 예, 87.4km, 그죠? 87.4km. 그러면 일본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 뭐예요? 옥기섬은 독도와 거리가 몇 킬로미터? 157.5km. 몇 킬로미터? 157.5km. 자,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87.4km. 독도와 일본에서 가장 가깝던 옥기도는 157.5km. 그럼 2배가 차이가 나죠? 그죠? 2배가. 그죠? 거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울릉도에서 내가 독도를 쫙 내려봤어요. 울릉도에 서해도에 올라와서 내가 진짜 보이나 안 보이나 하면서 올 8월달에 가서 봤어요. 이렇게 쫙 봤어요. 내가 바뀌어 못 바뀌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잖아요? 그렇죠. 독도는 맑은 날만 보이는 거예요. 맑은 날. 그게 어디냐면 자,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있죠? 이게 몇 쪽이라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21쪽 셋째 줄. 강원도 울진연편, 그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독도와 울릉도는 거리가 가까워서 공기가 맑은 날 육안에다 볼 수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맑은 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독도가. 근데 일본의 오키 섬에서 독도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공기가 맑은 날 안 보여요. 그래서 망원경을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냐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 21쪽 셋째 줄 강원도 울진연편에 독도와 울릉도는 거리가 가까워서 공기가 맑은 날 이렇게 보면 누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안개가 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바다에서 해무가 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요. 이사부 장군이 누가? 이사부 장군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 51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이 된 겁니다. 서기 512년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세종실록 지리지 21쪽 셋째 줄 강원도 울진연편. 자, 그 다음에 여기 러일전쟁 직후에 이게 1900 몇 년이에요? 1905년 2월 22일 1905년 2월 22일 일본 나라가 아니라 시마네라는 도, 그거를 일본말에 현이라고 그래요.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인정 없는 섬이라고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엄마 아버지가 직장을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아무도 없다, 야 이거 우리 집이다, 그럼 맞아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사람이 없다고 자기네 땅이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빨간 글씨로 고종 칙령 관보 40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1900년 10월 25일 고종 임금님께서 독도를 대한제국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래 가사는 며칠 돼 있어요? 왜 20달이 돼 있나? 이상하죠? 원래 임금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건하라는 신하가 있어요. 대신 신하가 있는데 이분이 8명의 대신들하고 함께 의정부라는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자, 우리 이제 독도를, 울릉도를 대한제국의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몇 월 며칠이에요? 1900년 10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은 날이 며칠이에요? 10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얘기가 돼갖고 결정을 했지만 임금님이 도장을 옥새로, 특새로다 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며칠 알아야 돼요? 10월 25일로, 1900년 10월 25일. 근데 일본은 그보다 5년 후에 1905년 2월 22일 날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했습니다. 어디가 빨라요? 우리가 빠르죠? 5년이나 빠른다, 5년이나. 근데 일본 사람들 그래요. 야, 너희들 그럼 그때 항의하지. 왜 항의 이제 하냐? 막 이래. 근데 그때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 지령 670km라고 써있죠, 빨갛게. 네,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연합국이 일본을 불러다 놓고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니까 우리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어느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그게 1946년 1월 29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고기를 잡으러 와. 그래서 다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일본을 불러. 야, 이리 와봐. 야, 임마, 고기도 너 여기 잠깐 와. 그러니까
저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고기도 잡으러 오지 마. 여기 한국 땅이야. 한국 바다야, 오지 마. 그게 1946년 그 이후로 6개월 후에 이 일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국 지령 1034호입니다. 그러니까 1946년 1월 29일 날 연합국 지령 677호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연합국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독도가 한국 땅이 됐는데 계속 고기를 잡으러 오니까 그 다음부터 6개월 후에 연합국 지령 1033호를 발령해서 독도에 고기도 잡으러 오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면은 제가 말한 거하고 정리가 일치가 될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 박수다 합니다. 박수!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하고 내용이 어때요? 같죠? 이거 말고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 자, 첫 번째, 요거 정리만 합시다. 서기 512년에 지중왕 시대, 지중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했다. 그죠? 그때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다. 자, 두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 21쪽 셋째 줄 강원도 울진연편에 독도가 울릉도가 가까워서 공기가 맑은 날 이렇게 누르다 볼 수 있어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 지리적으로 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25일 날 고종 황제가 국세를 찍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적 교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월 며칠이요? 10월 25일. 그 다음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치령 몇 호? 677호.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연합국이 일본,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세 나라 연맹국하고 전쟁에 이겨서 연합국치령 677호를 발령했죠. 독도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영토이다 라는 것을 일본에게 분명히 이것을 박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거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그것만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합니까? 아니 위대합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50불 1년 GNP가 50불이었어요. 50불. 근데 지금은 25,000불 거의 3만 불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아세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까지 시작! 짝짝짝 소리가 치고 시작! 아리랑 노래 아리랑 네, 크게 음악, 크게 음악.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해낼 거야. 난 너를 믿어. 너는 자격 있어. 이런 것은 보기 좋아. 그것은 내 맘에 모두 두고 싶어. 너는 할 수 있어.
멋있는 나라예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거지 나라에서 부자가 된 나라는 역사상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 최고예요. 근데 일본이 감히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지금 막 먹으려고 그래요.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그린 코리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십니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찌른 수십 번의 칼날에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모인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나 역시 강제로 끌어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 내 국민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우리의 국무와 우리의 황제를, 그리고 강제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우리 민족의 원흉을. 난 오직 내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나라,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순수한 소녀들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누구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이나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기쁜 날인데 한없는 슬픔만 복받쳐 오릅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세상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조국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온 국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자유. 그러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 도발로 다시 찾은 우리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상 이처럼 참혹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막을 수도 없는, 그것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진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피로 얼룩진 100년이 지나고, 지금 이곳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강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국민, 그러나
다른 젊음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 목숨 바쳐 독립을 외친 10대의 독립운동가들. 가난했던 대한민국에 첫 외화를 보내온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던진 용감한 사람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던 소녀 가장들. 가족의 생계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은 그들의 오늘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행복이 결코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언제 깨어질지 모를 이 기나긴 침묵, 폭풍 전야,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철저한 안보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군사력에만 집중된 병영국가,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우리의 안보가 무너진다면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이 울고 웃던 감동의 순간들. 태극기가 없는 이들의 모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없는 붉은 악마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가장 기쁜 날은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기억하라. 대한민국 네 글자를 생각하라.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보라,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행진을 느껴라.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의 강인한 정신을,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저력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나의 오늘을.
나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예, 아주 바랍니다. 박수. 독도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